네, 오늘은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품명, 초반에 상품명과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할 때 입력하는 정보들만으로 어디까지 상위 노출이 가능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상위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연구를 하고, 어,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품 이제 작성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상품명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요, 정확하게는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는 이제 키워드를 수집하는 요소들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카테고리, 상품명, 스토어명, 제조사, 브랜드, 모델, 속성, 태그, 이렇게가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스토어명 제외하고, 저는 이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스토어명에다가 이제 특정 키워드를 활용할 수가 없는 스토어들이 많기 때문에, 자, 스토어명 제외를 하고요. 카테고리, 상품명, 제조사, 브랜드, 모델, 속성, 태그, 요것만 맞춰도 인기도 항목, 트래픽이나 유입이라고 하죠. 유입, 구매, 리뷰, 얘네가 없이도 충분히 상위 노출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형 키워드로 갈수록 얘네가 중요해지기는 해요. 대형 키워드로 가서 1페이지 들어가려면 얘네가 중요해지기도 하는데, 그 전에 최대한 상품명과 상품 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명절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놨던 건데, 자, 명절 선물 관련해 가지고 키워드를 좀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시댁 명절 선물이라는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조금 더 키워드가 높은 부모님 명절 선물까지 이제 상위 노출을 시켜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조금만 더 최적화시키면 부모님 명절 선물도 한 2페이지 정도까지는 진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고 이제 명절을 지내러 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 현재까지 단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키워드는 시댁 명절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처 선물이나 거래처 선물 세트, 요런 쪽 키워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검색량이 높아지는 키워드들이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로 만들어 놨고요. 자, 상품 등록을 할 때 어렵게 작업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줬고요. 요거는 이제 대신에 이제 도매 사이트에 있는 대표 이미지를 넣진 않았고, 상세 페이지에 있는 거 잘라서 그냥 사이즈 맞춰가지고 넣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세 설명, 추가적으로 작성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도매매 사이트에서 도라지 정가 검색해봤을 때 나오는 상품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가 업로드만 시켰습니다. 별도의 수정이나 편집, 뭐 미니 캔버스 작업조차 안 한 상태고요. 그냥 그대로 갖다가 올려놓은 상태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카탈로그는 그냥 국산 도라지 정가라고 해놓고, 브랜드와 제조사는 도매매 사이트에서 본 대로, 그 다음에 상품 속성도 도매매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태그 정도는 입력을 해놨습니다. 태그는 이제 그 상위 노출된 그 스토어들에서 어떤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요 부분을 수집을 해가지고 제가 쓰고 싶은 걸로 활용을 했고요. 네, 그 외에 뭐 이렇게 고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그대로 스토어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제가 신경 써준 거는 상품명 하나밖에 없어요. 상품명.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상품명 말고 상품 등록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냐, 상품명 그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지 옵션, 뭐 태그, 상세 설명, 상세 페이지 이런 거 등록할 때 뭔가 다른 게 있냐 라고들 물어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렇게 막 연구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완전 상위 노출 잡을 때 이제 조금 검색 파트, 검색의 여러 가지 키워드 조합을 위해서 이제 뭐 태그 활용하시는 거 정도가 있는데, 초반 첫 등록 단계에서는 사실 태그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도 없거든요. 태그 없이 그냥 일단 제목에 요 항목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항목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건 요거 두 가지예요. 상품명과 카테고리. 속성 태그는 나중에 뭐 유입이나 구매 리뷰가 달리면서 이 태그 속성에 있는 값이 상품명과 조합이 되면서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얘네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첫 등록 단계에서는 카테고리랑 상품명만 연구하시면 돼요. 뭐 카테고리는 뭐 연구할 것도 없죠. 이미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상품명을 짓는 방법만 알고 계시고, 이 상품명을 조합하는 공식만 깨달으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떤 거 신경 쓸 게 있느냐? 별로 없어요. 그냥 요거 맞춰가지고 그냥 등록만 하면 돼요. 상품명 연구는 하셔야겠지만은, 나머지 것들 뭐 이미지 뭐 새 이미지 쓰는 것도 좋지만은, 뭐 그거는 사실 상위 노출이 아니라 구매를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갔나? 여기 지금 제 상세 페이지도 그냥 도매매 사이트에서 도라지점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 그냥 그대로 갖다가 아무것도 수정 안 하고, 심지어 미리 캔버스 작업도 안 했어요. 그냥 상위 노출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 당연히 맞춰야 되고, 브랜드 제조사 속성 입력하는 거, 가격 비교, 그냥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상황에 맞게 잘 구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정보들만 제대로 채워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브랜드나 제조사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 네이버 쇼핑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색에도 큰 영향은 안 줘요. 근데 일단 아는 정보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준 거고, 사실 초반 단계에서 여기다가 많이들 그렇게 배우실 거예요. 협력사 이런 식으로 쓰라고. 요 정도 키워드에선 협력사라고 써도 상위 노출 다 됩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서. 그 다음에 상품 속성,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써주시는 거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서도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후에 그 상품명과 조합해가지고 키워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약간 나중 얘기고. 그다음에 검색사 태그 같은 경우에 일단 저는 그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스토어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그를 추출해가지고 제가 쓰고 싶은 태그들을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태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그 검색, 여기 보시면은 검색 인식 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갖춰졌을 경우에는 태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줘요. 근데 지금 첫 등록 단계에서는 사실 태그 다 빼셔도, 태그가 다 없어도 상위 노출이 충분히 됩니다. 태그는 조금 더 이제 인기가 많아졌을 때 조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도매매에서 제공해주는 원 상품 정보, 그냥 그대로 내가 아는 것들을 다 적어줬다, 빈틈없이 적어줬다, 그것만으로도 이 점수들은 맞춰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상품명 이하 내용들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가져다가 그대로 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우실 게 전혀 없고, 연구해야 될 거는 상품명, 조합, 공식만 알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냐, 일단 저는 이제 이 키워드에서 가장 첫 번째로 타겟을 했던 거는 시댁 명절 선물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아이고, 잘못 쓰네. 시댁 명절 선물. 자, 그럼 시댁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1,000건 정도의 이제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려보시면 첫 페이지 안에 몇 번째 있는지 한번 볼까요? 광고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29번째. 네, 29번째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키워드가 검색량도 적은 이런 키워드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월간 검색수가 약 5,000건 정도가 되는 이런 키워드예요. 자, 상품 등록 21,000개, 월간 검색량 5,000건. 요 정도 제품에서 상품 등록하자마자 1페이지 29번째 진입이죠. 29번째.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검색에 걸리게끔 노력을 연구를 고민을 했던 게 이제 거래처 선물이었어요. 자, 거래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건 정도의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첫 페이지에 18번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잡고 나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시댁 명절 선물 검색을 해봤을 때 연관되는 게 이제 부모님 명절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상품도 많고, 그 다음에 부모님 명절 선물 조회를 해봤을 때 검색 수는 거의 이제 7,600건 정도가 나오는 요런 상품이죠. 요런 키워드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번째 등록이 되어 있느냐? 21만 건 중에서 지금 200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40개씩이니까는 210번 정도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요거까지 상위로 부모님 명절 선물이라는 것까지 상위로 끌어올리면은 한 2페이지, 3페이지 까지도 충분히 최적화 시켜가지고 진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해가지고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명절이라서 이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원래 타겟팅을 했었던 시댁 명절 선물, 시댁, 네, 시댁 명절 선물 요 키워드의 첫 페이지에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 어떤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스토어에서. 그리고 별다른 내용이나 상세 페이지, 예전에 제가 상위 노출을 위해서 상세 페이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 활용을 해야 되고
뭐 요런 부분들 제가 그 영상으로 준비한 적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가면은 얘네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절 선물 요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수정을 해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키겠다라고 마음먹으면 1페이지에 넣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얘 필요 없이도. 그래서 일단 이제 상품 스마트 스토어 운영이나 상품 등록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조합을 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 나가셔야 된다. 꾸준히 연구를 해 나가셔야 된다. 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고요. 이 키워드 연구를 어떤 거를 많이 참고를 하시냐면은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치앤테크 블로그에서 이제 상품 검색, 쇼핑 검색 요런 내용들 꼭 읽어보시고 연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검색 랭킹 사실 네이버 쇼핑에서는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한 정보들을 진짜 많이 공개를 해줍니다. 예전에 제가 블로그 상위 노출할 때는 정말 달라요. 블로그 노출 때는 진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쇼핑 검색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음, 조금 더 이제 상위 스킬로 뭐 소스 분석이라든지 키워드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면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상위 노출에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을 텐데 초반 단계에서는 이런 그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공식 정보들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쇼핑 입점에 보시면은 이 SEO 가이드 요거 제가 그렇게 하나씩 꼬박꼬박 전부 다 읽어보세요. 처음에 읽어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음날 또 읽으세요. 그 다음날 또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키워드만으로도 그리고 여기에서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들만으로도 상위 노출을 시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연구해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 제가 그 상위 노출 조합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